처음엔 그냥 또 하나의 재생 오류인 줄 알았다. 사람들이 비명을 삼키듯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향해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이고 있던 그 순간 거대한 전광판이 갑자기 검게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그런데 뜬 화면은 광고가 아니었다. 뉴스도 아니었다. 사라진 아이의 영상이었다. 내가 숨을 들이마신 바로 그때 화면 속 아이가 울고 있었다. 작은 손으로 유리문을 두드리며 입술이 하얗게 질린 채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그 장면은 이미 전국에 수백 번도 넘게 돌았던 영상이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 사람들은 그 애의 이름을 불렀고 경찰은 며칠째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왜 지금 여기서 실시간으로 다시 재생되는 거지? 이건 내 아이 같은데! 주변이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장난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서버가 해킹당한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들보다 먼저 화면 아래쪽에 찍힌 시간을 봤다. 지금이었다. 분명히 지금 이 순간의 시간 표시가 떴다. 이미 끝난 영상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맞물려 돌아가는 생중계처럼.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나는 멈췄다. 화면 속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을 봤기 때문이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다. 너무 짧게 스쳤고 너무 희미했다. 하지만 영상은 너무 느리게 되감기듯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아이가 울고 뒤를 돌아보고 유리문 너머 어둠을 바라보는 그 짧은 틈에 문 밖에 서 있던 사람의 그림자가 한 번 흔들렸다. 그 그림자는 내 것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전광판 앞, 사람들 사이, 내 몸은 분명 여기 있었다. 그런데 화면 속 나는 한 발짝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마치 내가 저 안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저 사람, 누구야? 누군가 내 옆에서 낮게 중얼거렸다. 그 말에 심장이 한 번 세게 꺾였다. 내가 아니라면 저건 누구지? 내가 맞다면 왜 나는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지? 영상 속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정말 정확히 화면 바깥의 나를 향해 눈을 맞췄다. 그 작은 입술이 떨렸고 다음 순간 아이는 울음을 멈췄다. 겁먹은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아본 얼굴이었다. 그 표정 너무 선명해서 나는 손끝이 차갑게 굳는 걸 느꼈다. 그때 전광판 아래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멈춰. 저거 이상해.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다. 한 여자가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깨진 화면 위로 영상이 그대로 이어졌다. 아이는 여전히 울지 않고 있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유리문에 손바닥을 대고 입모양만 만들었다. 도망쳐. 나는 그 순간 숨을 멈췄다. 입술의 모양만으로도 알아볼 수 있었다. 도망쳐. 그 말이 내 귓속이 아니라 뼛속으로 파고들었다. 왜 아이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아니,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안다. 정확히는 안다고 믿고 싶지 않았던 얼굴이었다. 영상이 한 번 더 흔들렸다. 그리고 화면 구석에 작은 검은 점 하나가 번졌다. 처음엔 먼지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은 곧 사람의 손가락처럼 길어졌고 아이 뒤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 사람은 아주 익숙한 방식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내가 자주 하던 버릇이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뒤에 있던 사람이 내 어깨에 부딪혔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야, 입에서 이게 어떻게 나오기도 된 일이지? 전에 영상 속 그 빨리 사람이 경찰에 먼저 신고해. 움직였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정확히 찾아주세요. 나와 같은 속도로. 아니, 나보다 조금 더 빨랐다. 내가 숨을 들이마시는 찰나 화면 속 나는 이미 유리문 쪽으로 손을 뻗고 있었다. 내가 아직 생각도 못한 행동을 저 안에 내가 먼저 하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졌다. 전광판 속 내 손이 유리문에 닿자 화면 전체가 하얗게 번쩍였다. 그 빛 속에서 아이의 얼굴이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고 이번엔 아이가 울지 않았다. 대신 입술을 달싹였다. 형. 나는 그 한마디에 완전히 얼어붙었다. 형. 그 애가 왜 나를 그렇게 부르지? 나는 그 아이를 본 적이 없다. 이게 어떻게 된 적어도 기억으로는. 일이지? 하지만 기억이란 게 연결돼 늘 있다니. 믿을 만한 건 아니라는 걸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특히 내가 잊으려고 애쓴 기억은 더 그랬다. 어딘가가 잘려나간 것처럼 비어있는 시간.
비 오는 밤. 젖은 운동화. 누군가의 손목을 붙잡았던 감각. 그리고 그 뒤를 덮어버린 너무 조용한 침묵. 전광판이 다시 흔들리더니 영상이 멈췄다. 사람들은 동시에 숨을 내쉬었다. 끝난 줄 알았던 그 순간 화면 중앙에 검은 자막 하나가 떠올랐다. 실시간 연결 중. 그 아래 또 다른 글자가 천천히 입력되기 시작했다. 한 글자씩 마치 누군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처럼.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발밑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너를 찾았다. 주변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누군가는 경찰을 부르라고 외쳤고 누군가는 도망치듯 계단 쪽으로 달렸다.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화면 속 아이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애가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던 눈빛이 너무 오래전 어디선가 본 것과 겹쳐졌기 때문이다. 그때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손바닥이 젖은 채로 화면을 켰다.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보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이상하게도 공포보다 먼저 치밀어 오른 것은 분노였다. 누가 장난을 치는 거지? 누가 내 이름을, 내 얼굴을 저 영상 안에 끌어다 놓은 거지? 바로 그때 전광판 속 영상이 다시 재생되기 시작했다. 이번엔 처음보다 더 선명했다. 아이의 울음소리도, 유리문에 맺힌 손자국도, 어둠 속 그림자도 모두 또렷했다. 그리고 나는 봤다. 영상 속 나의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하나가 천천히 미끄러져 나오는 걸. 그 열쇠는 내 것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내 것이어야만 했다. 나는 그 열쇠를 본 적이 있다. 어릴 때, 아주 오래전, 누군가가 내 손에 쥐어주던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때도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문을 닫고 있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화면 속 나는 그 열쇠를 쥔 채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의 입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읽을 수 있었다. 드디어 왔구나. 그 말에 내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땀이 흘렀다. 내가 온 적이 없는데 왜 아이는 기다렸다는 얼굴을 하지? 내가 모르는 사이 저 영상은 이미 나를 알고 있었다. 아니, 나보다 먼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전광판 아래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아주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자가 사람들 틈에서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마치 오래전 약속을 확인하듯 입꼬리를 올렸다. 이제 기억나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화면을 봤다. 영상 속 내 손이 아이에게 닿기 직전 멈춰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정지된 화면인데도 내 팔은 아주 천천히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영상 속 내가 먼저 움직였다. 그가 움직이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사람들 사이로 검은 모자가 스치고 지나갔고 그 다음엔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구두 끝만 보였다. 일부러 보여주기라도 하듯 너무 느렸다. 도망치는 사람의 속도가 아니었다. 나를 끌어내려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그 뒤를 쫓았다. 전광판 앞에 남은 소라는 이미 뒤로 밀려났다. 누군가는 아직도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누군가는 경찰을 찾고 있었지만 그 모든 소리는 계단참에서 한 번 꺾이며 멀어졌다. 이상하게도 그 남자의 뒷모습만 또렷했다. 모자 아래로 드러난 목덜미, 한 번도 급해본 적 없는 어깨, 그리고 손에 쥔 녹음기. 그 녹음기는 달리는 사람의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비밀을 오래 품고 있던 상자 같았다. 기다려. 내가 외치자 그는 멈추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작게 고개를 돌렸다. 그 얼굴의 반만 보였는데도 심장이 한 번 쿵 내려앉았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눈매였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믿기 싫은 얼굴. 나는 순간 발을 헛디뎠다.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그는 출구 쪽 문을 밀어젖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한꺼번에 들이쳤다. 사람들로 가득하던 실내와 달리 밖은 비어 있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바닥은 젖은 빛을 머금은 채 미끄럽게 번들거렸다. 그는 우산도 없이 골목 쪽으로 몸을 꺾었다.
나는 그 뒤를 따라 뛰었다. 숨이 차오르는데도 멈출 수 없었다. 지금 놓치면 다시는 못 잡을 것 같았다. 골목은 좁았다. 가로등 하나가 반쯤 죽어 있었고 무릉덩이마다 흔들리는 빛이 깨진 거울처럼 흩어졌다. 그는 계속 앞서갔지만 이상하게도 멀어지지 않았다. 마치 내가 따라오길 기다리는 것처럼 속도를 맞췄다. 저 아이는 그 누구지? 사실을 깨닫는 순간 등 뒤가 서늘해졌다. 실종아동인가? 쫓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분위기가 내가 이상해. 유도되고 있었다. 그가 갑자기 멈춘 곳은 오래된 상가 건물 뒤편이었다. 철문 하나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은 어둠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그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며 이번엔 분명히 나를 돌아봤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네.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비에 묻힐 뻔했다. 그 한마디에 나는 걸음을 멈췄다. 낯설지 않았다. 아니, 낯설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다. 몇 년 동안 일부러 잊으려 했던 억양이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제야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내 기억 속 가장 끝에 묻어둔 사람. 나를 부르던 방식까지 똑같은 사람. 너, 설마. 내가 말을 잇기도 전에 그는 문 안쪽으로 사라졌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아니, 망설일 틈이 없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곧바로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래된 종이, 젖은 콘크리트, 그리고 먼지.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지하였다. 누군가 숨기기에 가장 좋은 장소. 빛도, 소리도, 증거도 천천히 죽어가는 곳. 내가 한 칸 내려갈 때마다 벽에 붙은 낡은 포스터들이 젖은 종이처럼 들썩였다. 맨 아래 도착했을 때 좁은 복도 끝에 작은 방 하나가 열려 있었다. 형광등이 반쯤 깜빡였고 방 안에는 의자 2개와 테이블 하나뿐이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이상했다. 누군가를 신문하기 위해 준비한 방 같았다.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방 같았다. 그 남자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모자를 벗자 짧게 깎은 머리카락 사이로 흰 머리카락이 몇 가닥 보였다. 세월이 조금 지나 있었지만 눈빛은 그대로였다. 사람을 보면서도 사람을 보는 것 같지 않은 눈은나는 그 눈을 아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더 끔찍했다. 녹음기 내놔. 내가 손을 뻗자 그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대신 녹음기를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딱 하고 작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 하나로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그는 내 손을 보지 않았다. 내 얼굴도 보지 않았다. 마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아주 느리게 버튼 하나를 눌렀다. 잡음이 흘렀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나왔다. 만약 내가 이걸 듣고 있다면 이미 늦었을 거야. 나는 숨을 멈췄다. 그 목소리는 기억은 내 사라지지 것이었다. 않아. 정확히는 너는 이미 알고 내가 있어.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한 내 목소리였다. 더 낮고 더 차갑고 훨씬 지친 목소리. 이게 어떻게 된 내 일이야? 귀를 의심하는 사이 너는 녹음기에서는 잊을 수 또 없을 다른 것이다. 소리가 이어졌다. 아니, 어린아이의 그건 울음, 말도 안 돼. 문이 닫히는 소리, 누군가 재빨리 숨을 죽이는 기척, 그리고 마지막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속삭이는 내 목소리. 그 애를 데려가면 안 돼? 나는 의자에 손을 Can't 짚었다. take her. 무릎이 순간 풀릴 뻔했다. 그의 영상 속 아이, 나를 형이라고 불렀던 아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사실이 머리보다 먼저 몸을 무너뜨렸다. 나는 남자를 쳐다봤다. 이게 뭐야?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더 잔인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놀랍도록 담담했다. 내가 남긴 거지.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은 내가 더 잘하잖아. 그 한마디에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움켜쥐었다. 손바닥 안쪽이 아플 정도로 세게 쥐었다. 그는 그 반응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오히려 테이블 아래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표지는 젖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그 안에는 사진이 몇 장 들어 있었다. 나는 첫 장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비 오는 밤, 젖은 골목. 그리고 어린아이의 손목을 붙잡고 있는 내 손. 사진 속 내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손은 분명 내 것이었다. 손등 위에 옅은 상처까지 그대로였다.
그 상처는 지금도 남아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등을 감쌌다. 남자는 사진을 한 장씩 밀어냈다. 다음 사진에는 내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 다음엔 누군가의 집 앞.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는 내가 아이를 안고 있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아이는 울고 있었고 내 얼굴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세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지키는 게 아니라 데리고 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이걸 누가 찍었어? 내가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겠지? 그는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형광등이 그의 눈 밑에 깊은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그림자 속에서 나는 문득 오래전 병원 복도 냄새를 떠올렸다. 소독약 냄새, 젖은 우산, 누군가 울다 지쳐 잠든 얼굴. 기억이 아니라 감각이 먼저 올라왔다. 너무 선명해서 토할 것 같았다. 그날 내가 뭘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닥쳐. 내가 직접 문을 닫았어.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다. 문 닫았다. 그 단어가 귀 안에서 부딪히며 커졌다. 비 오는 밤, 젖은 운동화, 누군가의 손목. 잘려나간 기억의 가장자리에서 닫히는 문소리 하나가 느리게 되살아났다. 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닫았지? 내가 열쇠를 들고 있었으니까. 그는 서류철 사이에서 작은 금속 조각 하나를 꺼냈다. 낡은 열쇠였다. 전광판 속 영상에서 봤던 그 열쇠와 같은 모양. 내 시선이 그것에 꽂히자 남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웃었다. 그 열쇠, 내가 준 거야? 나는 순간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는 더 빨랐다. 열쇠를 손가락 사이로 돌리더니 내 앞에 놓지 않고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수십 번도 넘게 해본 사람 같았다. 아니, 수십 번이 아니라 수년. 내 삶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의 손이었다. 넌 왜 이걸 지금까지 숨겼어?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대답 대신 테이블 아래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검은색 휴대폰.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전원이 켜졌다. 그리고 그 화면 위는 방금 전 나에게 온 것과 같은 문자가 떠 있었다. 보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그걸 보는 순간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이 메시지 내가 보낸 거야? 그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인정이 너무 쉽게 떨어져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내가 기억을 되찾기 전에 먼저 와야 했거든. 무슨 뜻이야? 내가 지금 보는 건 시작이 아니야? 그는 잠깐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마치 내 귓가에만 꽂히게 하려는 것처럼 말했다. 내가 잃어버린 건 아이가 아니라 내가 아이를 지운 이유야. 나는 그 자리에서 굳었다. 아니야. 제발 무사해. 아이를 지운 이유. 그 문장이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울렸다. 지운다. 내가. 왜? 누가? 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얇아졌다. 나는 벽을 짚고 겨우 버텼다. 그때였다. 내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다. 저장되지 않은 이름 하나가 떴다. 너무 오래전에 끝났다고 믿었던 이름. 화면을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형. 나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남자는 이미 나를 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확인하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마치 지금부터 무너질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가 아니라는 걸 아는 얼굴. 받아. 그가 말했다. 내 손가락이 떨리는 채로 화면을 눌렀다. 수신된 메시지는 짧았다. 너무 짧아서 더 잔인했다. 도망쳐. 내 뒤에 있다. Run. 빛이 방어해.